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미 법원이 자국에서 태어난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게 출생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텍사스주 보건당국의 정책을 용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8일 언론에 따르면 연방지방법원 로버트 피트먼 판사는 성인 28명, 아동 32명으로 이루어진 멕시코 출신의 불법 이민자 가족들이 텍사스 주 정부의 출생증명서 발급 거부에 대해 이를 제지하는 법원의 긴급 명령 요청에 대해 지난 26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가족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 국민이라는 수정헌법 14조의 조항을 들어 텍사스주가 부모의 불법 이민 신분에 천착한 나머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출생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 헌법에서 보장하는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텍사스주와 법원 판결의 주된 기준은 마트리쿨라 콘슐라르의 인정 여부에 있었습니다. 마트리쿨라 콘슐라르는 멕시코 영사관이 1871년도부터 외국에 체류하는 멕시코 국민들에게 발급한 영사 증명서입니다. 텍사스주는 마트리쿨라 콘슐라르를 인정해오다 2013년도부터 불법 이민자들의 유일한 신분증인 마트리쿨라 콘슐라르를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에서 태어난 이들의 자녀에게 출생증명서도 발급하지 않아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마트리쿨라 콘슐라르의 위변조가 심해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피트먼 판사는 부모의 마트리쿨라 콘슐라르만으로는 미국에 태어난 자녀라고 하더라도 미국 국민의 권리를 누리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제 강탈된 지 102년 만인 2012년도에 되찾은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건물의 복원공사가 19일 시작됐습니다. 1889년도부터 약 16년 동안 대한제국의 공사관으로 쓰였던 이 건물은 백악관에서 동북쪽 직선거리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국외 수재 문화재재단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의 한 식당 우레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물 실측과 자료 수집, 인허가 등 건물 복원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1877년 준공된 지하 1층, 지상 3층의 벽돌 구조인 이 건물은 옛 대한제국이 외국에 설치한 공간들 가운데 유일하게 원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일제가 1910년도에 단돈 $5에 매각했고 민간과 정부의 꾸준한 노력과 더불어 $350만 매입 비용을 들인 뒤에야 건물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문화재청과 국외소재 문화재재단은 이 건물 1층이나 2층 내부를 공사관으로 쓸 때와 최대한 가깝게 재현한다는 계획입니다. 건물 3층은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발전상 등을 소개할 전시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고 건물 뒤쪽 공간에는 창덕궁 후원을 본뜬 한국식 정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새로 단장될 건물은 주미 한국대사관과 워싱턴 한국총영사관, 한국문화원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외교 역사 탐방 경로에 포함됩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패권 경쟁 양상으로 치닫는 두 나라의 갈등이 한국에도 불똥이 튀어 선택의 기로에 몰리고 있습니다. 올해 중반부터 남중국해 도서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여온 미중 양국은 군과 정부의 당국자들을 통해 서로의 주장을 되풀이만 하다 최근에 국가 원수도 날선 발언을 내놓고 있어 점차 일촉즉발의 군사 대치 형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영국 방문을 앞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남중국해 영유권 침해를 용납치 않겠다며 강한 어조로 나섰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주변국의 동조를 요구하며 해군 함정의 파견으로 직접 행동에 나설 태세입니다. 시 주석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남중국해 제도는 예로부터 중국의 고유의 땅으로 옛 조상들이 물려준 것이라며 중국의 인민은 중국의 주권과 남중국해 관련 권리와 이해를 침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난사군도의 환초와 암초의 확장 공사를 통해 인공섬에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와 등대 등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이 같은 인공섬 건설이 주변국을 위협하는 패권 확장 행위로 보고 강력히 비난해왔습니다. 남중국해 문제는 기존의 국제 해양 질서를 재편하고 태평양으로의 진출하려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며 아시아와 태평양에 대한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이 서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시 주석 면전에서 남중국해와 관련해 미국은 국제법이 허락하는 어디에도 항해하고 비행하며 작전을 벌일 것이라며 군사작전까지 시사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편에 섰습니다. 일본 자위대 수장인 합참 의장격인 가와노 가스토시 통합망료장은 6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의 남중국해 정리에 순찰에 일본의 해상 자위대가 합류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또 다른 동맹국인 한국에도 남중국해 분쟁의 불통이 튀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이 법을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한다면 한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을 남중국해 문제에 끌어들였습니다. 한국으로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가 강해질수록 외교적으로 난처한 상황에 빠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 있는 미군의 해군 요코스카 기지에 19일 이지스함 벤폴트가 배치됐다고 교토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요코스카에는 올해 6월 이지스함 챈셀러스빌이 배치됐으며 이로써 미군이 2017년도까지 이곳에 추가 배치키로 한 이지스함 3척 가운데 2척의 투입이 완료됐습니다. 예정대로 이지스함 3척이 추가가 되면 미국 해군 제7함대의 거점인 요코스카 기지 함선이 모두 14척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1945년 일본의 패전에 따라 연합군이 요코스카 기지를 점령한 이후 최다 기록입니다. 미군이 일본의 이지스함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은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인 재균형 전략에 따른 것으로 중국과 북한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수반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면서 총기 규제에 대한 찬성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갤럽이 19일 발표한 최근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기 규제를 더 강화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55%로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해 찬성 여론 49%에 비해 6%포인트가 오른 것입니다. 반면에 총기 규제를 현행 그대로 유지하자는 여론은 지난해 37%에서 올해 33%로 4%포인트, 총기 규제를 지금보다 더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은 같은 기간 13%에서 11%로 2%포인트 각각 낮아졌습니다. 이 같은 여론의 흐름은 지난 1월 오리건주 로즈버그의 엄푸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총격범을 포함해 10명이 숨지는 등 올해 들어 대형 총기 참사 사건이 잇따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 성지 메카에서 지난달 현지 시간 24일 정기 성지 순례 도중에 벌어진 압사 사고의 사망자가 최소 2,110명이라고 AP통신이 19일 자체 집계에 보도했습니다. 그간 사우디 정부가 공식 발표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769명, 부상자 934명이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성지 순례와 관련된 사건과 사고 중 지금까지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1990년 압사 사고 1,426명보다 684명이 더 많습니다. 앞서 AP통신은 9일 각국 정부의 사상자 발표치를 취합한 결과 이번 참사의 사망자 수가 최소 1,399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8일 필리핀을 강타한 제24호 태풍 고프로 10여 명이 사망하고 6만 5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필리핀 GMA 방송과 AP통신 등이 19일 전했습니다. 필리핀 오로라주와 누에바 에시아주 등 북부 지역에 내린 폭우로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 4명이 숨졌습니다. 중부 해안에서는 승객 36명과 승무원 5명을 태운 선박이 높은 파도에 뒤집혀 7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북부 지역 주민 6만 5천여 명이 안전한 지대로 대피했으며 9개 주에서는 송전탑 파손으로 정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프는 소형 태풍으로 세력이 약화하며 20일 필리핀을 벗어나 대만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뉴욕 매츠가 2연승을 달리며 월드 시리즈까지 2승만을 남겼습니다. 매츠는 19일 시리필드에서 계속된 시카고컵 스와의 미 프로야구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리그전 2차전에서 4대1로 이겼습니다. 1986년도 이후 29년 만에
월드 시리즈 정상을 노리는 매치는 홈에서 열린 두 경기를 모두 가져가며 월드 시리즈 진출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치료가 어려운 중증 파킨슨병 환자에게 항암제를 투여한 결과 말하고 걷는 등 상태가 호전됐다는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 조지 워싱턴대 연구팀은 파킨슨병 환자 12명에게 백혈병 치료제 일종인 항암제 닐로티니브를 6개월여간 투여한 결과 환자들이 말하고 걷는 등 일상을 되찾았다고 시카고의 신경과학학회 회의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투약 이전에는 말을 하지 못했던 환자 3명은 투약을 한 후에 말을 하게 됐고 휠체어에 앉았어야만 했던 이들도 걸어서 돌아다닌다고 소개했습니다. 무사 박사 연구팀은 더 많은 다른 파킨슨병 환자와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